반드시 살려야 하는 장면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장면을 꼽아본다. 얼간 컷. 예, 코너 설명 그대로 이 영화에서 보다가 요 장면은 진짜 영화의 아이덴티티와 같다. 혹은 진짜 명장면이어서 또 이 영화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예, 라고 볼 수 있는 장면과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영화를 위해서 혹은 이 장면 때문에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잘라내면 오히려 영화가 산다. 그러니까 영화에 도려내야 될 부위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꼽아보는 얼간 컷 시간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역시 태양이 뜨는 장면이에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사실 태양이 뜨는 장면이 두 번 나잖아요. 바닷가에서 그쵸? 이제 조철과 홍기가 바닷가에서 태양이 뜨는 걸 보는 장면과 영화 맨 마지막 정말 엔딩 씬 때 벌벌 떨면서 네, 벌벌 떨면서 미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로 이제 이 회색 도시로 태양이 딱 떠오르는 딱 그냥 이 영화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사실 영어 제목도 시티 오브 더 라이징 선이잖아요. 딱 그 해가 뜨는 어떤 그 장면. 잠깐 저는 순간 얘기해서 놀랐는데 네. 태양은 없다 해서 니값 못하네 이러고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가 니값을 못한다. 왜 태양은 없다는데 왜 태양이 두 번이나 떠올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렇죠. 근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시티 오브 더 라이징 선이네요. 네, 라이징 선. 네. 그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러네. 사실 태양이 떠오른다는 이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요. 영어 제목하고 사실은 원래 이제 한글 제목하고 굉장히 의미가 사실 완전 반대잖아요. 어쨌든 태양은 뜨고 태양이 지지만 다시 또 태양을 뜬다라는 이 어떤 이 자연적 법칙처럼 이들의 삶도 후에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뭔가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의미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들의 태양은 항상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또 이렇게 뜨지만 이들의 삶은 사실은 태양이 계속 없는 것처럼 흘러갈 것만 같은 어떤 그 씁쓸함도 뭔가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돼서 돌아가는 태양과 그리고 이제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으로 보자면 이들에게 과연 이게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뭔가 딱 명쾌하게 이게 딱 어떤 의미구나라고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않는데 누군가의 해석에서는 더 정확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희가 그 정도가 안 돼요. 네. 예.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네. 일단은 장면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그냥 딱 그 옥탑방에서 이들의 어떤 실루엣만 보이고 이제 둘이 또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막 시간 그쵸. 근데 그 위로 뒤로 딱 태양에 떠오르는 이 장면 자체가 기가 막히지 않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든지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어떤 좀 애매하고 좀 이상한 게 있더라도 마무리로 기가 막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장면을 이제 반드시 살려야 될 컷이다. 이거는 영원히 남겨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영화사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손꼽을 만한 베스트 장면 중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사에서 손꼽을 만한 장면이면 이제 대한민국 영화 전체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장면이란 건데. 또 이렇게 그 정도일까요? 쫄리면 발가락까지 넣으세요. 20개 중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바닷가에서 태양은 이상적인 태양. 그래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잖아요. 동해에서. 그때 홍기가 난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럴 때 도철이 한 마리 딱 하죠. 야, 너 여기서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진짜 이상적인 희망이다. 근데 마지막에 뜨는 그 옥탑방에서의 태양은 이들의 진정한 희망.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미미 등쳐먹으려고 한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것도 희망이죠. 실질적인 희망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희망. 등쳐먹고 그걸로 반등을 하는 희망. 그쵸. 그걸로 경마에서 대박이 나는 거야. 그 중간에 말 얘기하잖아요. 이거 몇 배인 줄 알아? 그래갖고 압구정 빌딩을 사게 되는 희망.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갔죠? 그런 장면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 장면 나왔으면 이제 바로 영화가 별점이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아니야. 그냥 0이야 0. 그때부터 코미디로 갈 것 같은데. 코미디야 코미디. 유나 씨는 어떤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또 얘기했던 멘트긴 하지만은 춤추는 장면이 꼭 있었어야 된다. 체육관에서. 왜냐면은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들 중에 그 장면이 되게 매력 포인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게 돼요 사람이 그 장면들 때문에. 그러니까 홍기가 평소에 하던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은 별로 유쾌하지 않아. 그쵸. 완전 찌질하고 나쁘죠. 네. 친구 등쳐먹으려고 하고 여자도 등쳐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거기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그 포르노 테이프 할 때까지 그 학생한테도 털리는 그런 찌질함까지. 그쵸. 이거 얼마예요? 말싸움도 지죠. 예.
완전 발려요. 예. 그런 캐릭터에게 이런 장면들이 그런 것들의 힘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에 계속 이제 힘을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네. 만약에 이런 장면들 전혀 없으면 홍기는 그냥 쓰레기예요. 진짜 개쓰레기죠. 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냥 폐기물 쓰레기 같은. 어떻게 재활용이 안 돼. 방법이 없어. 뭐 재밌지도 않고 옆에 있고 싶지도 않고 뭐 좀 다른 맥락이지만 어머니께 돈 받아 먹을 때도 나중에 돈을 조금 이제 보태드리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소소한 것 몇 개가 인간적인 면모를 되게 드러내는데 그 장면 중 임팩트가 제일 센 게 그 춤추는 장면이지 않았나. 춤추는 장면. 참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잘 만든 장면이고 되게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영화 자체가 계속해서 울 이렇게만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보다 보면 못 봐요. 사실 재미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환기도 시켜주면서 그냥 이들의 어떤 삶 자체를 되게 다른 면으로 보게 만드는 장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영화를 끌어가 보는 입장에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과 장치기도 하고 또 의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영화에서 정말 슬픈 장면인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뭔가 더 다른 어떤 의미적으로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장면을 유쾌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또 슬픔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참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어떤 장치로 쓰인 장면이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고 야 저 새끼도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장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두 분이 너무 세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세밀하게 컷을 잡아주시고 저는 다시 돌아가서 호구 형님 장면이 재밌었다. 예, 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의 베스트 인물은 그냥 호우 형님이시죠. 예. 아 저는 이렇게 영화를 사실 되게 졸린 상태에서 처음 전 두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 때문에 약간 녹음이 한번 빠그라져가지고 그쵸? 예. 아무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 엄청 졸린 상태에서 봤어요 사실. 그랬는데 중간에 보다가 이제 잘랑말랑 하고 있는데 호구 형님이 등장하는 바람에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엄청난 신스틸러가 왜 신스틸러입니까? 그 장면 하나로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잠을 깨우고 영화를 끝까지 보게 해준 저의 히어로 호구 형님에게 다음에는 그 정도면 배우님 성함이라도 좀 알아보고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게 심지어 도철 때문도 아니야. 그냥 호구 형님 때문에. 도철이가 물론 이제 의미를 영 부여하자면 이제 그 펀치 드렁크 상태의 그런 이제 본인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컷이기도 하지만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호구 형님의 역사는 전 타짜나 그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도까지 올라가게 해주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그런 역사성도 있었다. 그 전 작품 어디선가 또 비슷하게 나오실지 몰라요. 저희가 이 영리한 세월간을 계속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호구 형님의 역사를 찾아서 보면서 제가 너무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서 영화를 아주 재밌게 끝까지 봤습니다. 예, 저 그래서 꼭 살려야 하는 장면으로 이 컷을 꼽겠습니다. 호구 형님.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장면은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면, 조 작가님 어떤 거 있으셨습니까? 전 나이트 댄스 장면이요. 이게 방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좀 다른 장면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장면 자체가 뭔가 좀 유치해. 그냥 그 순간 이 장면이 뭔가 막 뭐 멋있다 이게 아니라 되게 진짜 옛날 그 무슨 세기말에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냥 촌스러운 느낌의 장면이기도 하고 도철이 미미한테 반하는 게 그냥 예쁘고 그냥 이런 애가 그냥 나이트에서 춤추니까 그냥 반한 애 같아. 그냥 이것만 보면. 근데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더 나가려면 사실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미미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과정을 다 보면서 도철이 뭔가 이 미미의 모습이 나하고 비슷하다라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더 연결이 돼서 전 여기에는 반대표 던집니다. 이러면 영화가 너무 또 무거워진다. 그 20대의 사랑이 아니다. 20대 사람은 그냥 이런 정열이다. 예, 정열이다 그냥. 오, 야 예쁜데? 오 예쁜데? 이러고 딱 바로 가는. 정말 20대스럽다. 네, 그냥 이 장면 자체가 별로야. 그냥 별로다? 좀 별로야. 나이트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싫다? 몰라요. 그때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유치하다는 느낌이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클리셰가 아니고 그냥 뭐 굳이 들어가야 하는 장면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면 영화가 오히려 더 살 것이다. 그래서 전 여기서 이제 아주 쓸모없는 정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거기서 그 장면에서 나이트 장면에서 이제 오빠 차 있어? 물어봅니다. 네. 있어요. 근데 있어요. 이제 도철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나 어제도 신설동에서 모래내까지 걸어갔다고 나옵니다. 네. 대답을 하죠. 네,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인가 찾아봤습니다. 가까운 모래내도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여기도 12km야. 그래도 아까 30 몇 킬로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그렇죠. 전 그래서 하프맨이, 하프맨이. 비현실적이라고 봤는데 이건 좀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18,000걸음밖에 안 됩니다. 12km. 하지만 네이버 지도상에서도 3시간 12분 걸립니다. 그럴 때는 도철은 걷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먼 모래내는 북한인가요? 아닙니다. 진주인가 뭐 어디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아무튼 에이. 이런 아주 쓸모없는 네. 예,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왜 나이트 네. 장면 하니까 그 장면에 그 생각이 확 났어요. 신기하네요. 그 장면 생각했다는 게. 예. 야. 그래서 그럼 유나 씨 어떤 장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저는 딱히 그런 거가 없어가지고 저는 패스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억지로 쥐어짜봤자 사실 바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 녹음 시간이 조금씩 오버되고 있어. 예. 예. 그럼 바로 패스. 나이스. 저는 쓸모없는 장면. 저도 조 작가님이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나이트 댄스. 예, 나이트 센스. 이게 굳이 들어갔었어야 했나.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없으시면은 이걸로 얼간 컷 맞추도록